내가 절대 이강인 팔지 말라고 했는데 감독 지시 불이행 및 신체 능력 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발렌시아가 그를 이적시킨 것이라는 폭로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렐레보는 9일 발렌시아를 이끌었던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은 자신이 받은 비판 중 이강인의 자유계약 방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가 기대하던 유망주였는데요. 2011년 뉴스에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자랐고 발렌시아 역시 이강인의 잠재력을 일찍부터 알아봐 바이아웃 8천만 유로 1130억 원을 설정해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시즌 1군 팀으로 승격한 이강인은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새 시즌간 61경기 출전했지만 대부분 교체로 출전하며 점점 입지가 줄었습니다. 결국 이강인의 선택은 이적이었습니다. 이강인은 뛸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을 추진했고 지난 여름갓 승격한 마요르카로 새롭게 둥지를 틀었었는데요. 이강인은 2025년까지 4년 계약을 맺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은 2021년도 시즌을 앞두고 발렌시아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9위로 시즌을 마쳤고 코파델레이 구강컵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나 구단과 상호합의 하에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났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이 팀을 맡자마자 이강인은 이적했는데요. 발렌시아는 마르쿠스 안드레 영입을 위해 논유럽 쿼터 자리를 만들어야 했고 결국 이강인을 제값에 팔지 못하고 자유계약으로 풀어줬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은 이강인을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발렌시아는 이강인에게 상호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마요르카에 이강인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FA로 풀어줬습니다. 2021년 여름 발렌시아는 재정 위기를 겪으며 주요 선수들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강인이었습니다. 당시 이강인도 출전 시간을 원하며 이적을 원했습니다. 특히 발렌시아는 논유럽 쿼터가 필요했습니다. 이강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발렌시아는 안드레 등록을 위해 이강인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마요르카가 행운을 맞이했습니다. 이적료 없이 마요르카가 이강인을 영입했습니다. 최고의 유망주였던 이강인을 논유럽 쿼터 자리를 만들기 위해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은 발렌시아 프런트는 내가 도착하자마자 이강인을 팔겠다고 말했고다면서 나는 놀랐고 그가 최고이므로 팔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렐레보는 보르달라스 감독의 인터뷰 내용은 발렌시아 경영진에 의해 거부됐다. 또 거짓이라고 평가했다며 보르달라스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발렌시아에서 보고받은 것이 사실과는 달랐다. 당시 발렌시아는 이강인이 감독의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를 떠난 뒤 본격적으로 성인 무대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즌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 경기 조율 능력, 영향력 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지난 시즌 라리가 6골 6도움을 올리며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PSG 등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쟁 끝에 이강인을 잡은 것은 PSG였습니다. 그는 PSG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이강인은 PSG 최고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유니폼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음바페에 이어 2위를 달리며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리그앙 공식 사무국은 이강인의 테크닉, 다재다능함, 결단력은 이미 그를 팬들과 라커룸 모두에서 인기 있는 선수로 만들었다라면서 PSG는 이강인의 존재로 인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엘리케 감독에게 유용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그는 PSG와 아시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끌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2세 이강인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강인은 아시아의 새로운 스타가 되어 국가대표 스타 손흥민의 뒤를 이어가기 위한 행보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멍청한 발렌시아의 행보는 마요르카 이적 때에도 파리 생제르맹 이적 때에도 회자되었는데요. 이번에 또 전임 감독의 폭로로 다시 한번 스페인 매체들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강인 선수는 월클이 될 거라서 계속 발렌시아는 고통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싸죠. 멍청한 발렌시아는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현지 팬들도 이강인의 맹활약에 뜨겁게 반응했는데요. 항상 말했듯이 이강인은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윙어의 수비 결함과 윙어의 볼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수비적인 역할로만 활용한다면 이강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없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면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해야 합니다.
PSG의 이강인은 20일 FC 메스와의 프랑스 리그앙 최종전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1골 1도움을 기록, PSG의 2대0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출전한 이강인은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며 마음껏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PSG 이적 후 이강인은 개인 플레이는 최대한 절제하고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시즌 내내 플레이 스타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킬리안 은바페나 우스만 덴벨레 등 슈퍼스타들의 존재 때문인지 이강인의 플레이는 어딘가 소극적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이날은 공을 잡는 위치가 다양했고 플레이도 더 자유로웠습니다. 좀처럼 시도하지 않던 과감하고 화려한 드리블은 마요르카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자유를 부여한 만큼 이강인이 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더 커졌는데요. 두 골에 모두 직접 관여하며 승리를 이끈 게 그 방증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은바페와 덴벨레 등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PSG는 은바페가 없는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은바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PSG를 떠납니다. 계약이 종료된 가운데 은바페는 연장을 거절했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유력합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PSG는 은바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격수 영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바페 수준의 선수는 영입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은바페 실력에 준하는 공격수 자체가 희귀합니다. 결국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강인은 원래 자유를 부여할 때 날개를 단 듯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마요르카에서 그랬고 연령대 대표팀이나 어대표팀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리롤 이강인은 늘 한 단계 위의 선수로 진화해왔습니다. 이강인이 최종전에서 보여준 활약은 엔리케 감독에게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힌트가 될 만합니다. 이강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면 프랑스 리그앙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공격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미 스페인 라리가에서 검증된 자원입니다. 리그앙보다 수준 높은 무대에서 이강인은 개인의 능력으로 팀을 이끈 바 있습니다. PSG에서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이강인 선수의 멋있는 탈압박에 이어 환상적인 패스로 매치 수비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영상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터치한 후 드리블로 수비수 3명을 벗겨내며 탈압박하였습니다. 이후 지체 없이 패스를 찔러줬는데요. 따라붙던 수비수 2명과 4명의 수비진까지 모두 6명을 농락하는 환상적인 스루 패스였습니다. 자신의 클래스를 여과 없이 보여준 이강인 선수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